불 좀 꺼줄래? 내 계좌 좀 보게. 저는 우선 뭐 단기적으로 그 중기죠. 올 작년 연말부터 지금 뭐 지난주까지 뭐 중기적으로 가격 조정 기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기술적 반등 현재 구간은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업종 대표적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그 파이프라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뭐 꾸준히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이제 반등은 우선 기술적 반등으로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코로나19라는 또 변수가 최근에 다시 이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혈전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이제 백신 이제 개발 기업들에 대한 또 관심이 또 다시 또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진단 키트 관련주들의 경우도 움직이고 있고,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기술적 반등의 차원을 뛰어넘는 흐름도 좀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장세 흐름이 대형주는 쉬고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약바이오가 딱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자, 지금 이번에 제약바이오가 이제 반등이 나왔던 배경에는 먼저 이 그림 보시면 역시 뭐 미국의 그 나스닥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 ETF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도 자체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나스닥 바이오 테크놀로지 ETF 차트 보시면 사실은 올 그 1월 달에 이제 고점이 나왔습니다. 1월 달에 고점이 나오고 나서 한번 급락이 나왔죠. 3월 초까지.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이 중기 추세 하단에서 쓰리바닥 만들고서 2주 전부터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중기적으로는 일단 바닥을 3번 확인했기 때문에 적어도 뭐 나스닥의 뭐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은 이제 중기 추세를 돌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는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 보고 있는 거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난달 이번 달 초에 자 왼쪽에 거래소 제약업종 차트 보시면, 물론 이제 거래소의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체 지수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하방 경직 정도 확보를 한다 그러면 거래소 전체 제약업종 같은 경우도 일단 하방 경직을 확보하는데, 기술적으로 따지면 지지맥점이죠. 아까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테크처럼 그 중기 이제 지지맥점에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보다 가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소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세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딱 지지 맥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지난달에 한번 1차 저점 주고 반등 나오고 3주 횡보하고 지난주 이번 주 지난달 이번 달 반등이 나오는데, 우선은 뭐 최고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냐면, 자 이번에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코로나 4차 팬데믹 우려감이 지금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도 탄력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고, 이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증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고점이 나올 것이냐 여부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뭐 진단 키트라든지 백신 관련된 부분도 고점과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제 기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현재 그림 보시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감추인데요. 2월달 3월 초까지 잠잠하다가 4월 들어서 갑자기 또 V자로 지금 증가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확진자 수가 많이 감소한 나라가 딱 4개 나라입니다. 어디입니까? 자, 미국인데, 미국도 지금 많이 감소하고 나서 작년 12월, 1월달 급증 나왔다. 30만 명 넘게 나왔다가 백신 투여하면서 지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4월 달에 조금 증가를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많이 지금 통제 가능하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통제 가능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2월 달에 고점을 주고 1년 동안 계속 확진자 수가 안 나오죠. 요 4개 나라 외에는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통제 가능한 나라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우리 주식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유럽 국가를 보죠. 다른 나라 보면은 바로 독일하고 영국은 이제 통제 가능하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근데 반대로 지금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확진자 수가. 그죠? 같은 유럽 내에서도 영국은 지금 통제 가능한데 프랑스는 작년 고점보다 더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 독일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과 1월 달에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었는데 지금 4월 들어서는 작년 연말 그 확진자 수 고점을 지금 넘보고 있습니다. 그죠? 일본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올림픽이 있는데 지금 확진자 수 늘어나는 거 보세요, 이거. 그죠? 일본도. V자로 올라온다. 이게 점진적인 상승이 아니고, 이 차트 보시면, 점진적인 상승이 아니고, 여기서 그냥 V자로 올라온다는 것이 이게 지금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나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00명 미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V자로 이제 올라오는 추이다. 예,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건대는, 그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이스라엘, 영국 빼고는 전 세계가 지금 V자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최소 이번 달 말이나 5월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뭐 거리두기 격상이라든지 그 관련 그 규제를 일단 확인하시고 대응하는 게 좋고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추이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저점을 찍은 가운데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국내외적으로 V자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5월 뭐 초 중반까지도 당분간은 제약바이오가 좀 시세를 주도하지 않겠나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더불어서 뭐 최근에 이제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가운데에서도 코스닥의 뭐 제약 업종 흐름을 보면은 거래량이 최근 특히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이번 주 화요일 날 거래량 한번 터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거래량이 붓기 시작하는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향후의 흐름 속에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코스닥 그 제약 업종 아니면 거래소 제약 업종 내에서도 이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뭐 백신도 있을 것이고 치료제도 있을 것이고 키트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뭐 그 분류 국면 속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 뭐 어떻게 뭐 백신 쪽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백신부터 봐야죠. 모든 질병의 병이라는 것은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거보다 좋은 약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치료제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만 주가를 찍을지라는 이유가 뭡니까? 예. 아니, 백신이 나왔는데 치료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그만큼 이제 수요가 좀 감소할 수도 있고, 그죠? 항체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풍토병으로 매년, 독감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계속, 바이러스가 발생한다 그러면 모를까, 한번 항체가 생기고 나서 뭐 내년에 만약에 확진자 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치료제가 약간 좀 약세일 가능성이 높죠. 관련 주가도. 그래서 지금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백신 관련주보다는 상당히 이쪽 약세를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래서 백신 관련주를 먼저 보시는데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임상 들어간 게 5개입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 두 번째는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유바이오로이스, 그다음 한 기업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 종목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 뭐 이 정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점이니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뭐 치료제는 이제 셀트리온 쪽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데 이제 공매도 우려감이 있죠. 그리고 이문메드가 유망하죠. 치료제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인데 그 이문메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업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개별주의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코로나 영향에 의한 이제 움직임인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조선 같은 경우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주를 많이 우리가 연기를 했죠. 3사들이. 그래서 올해 이제 뭐 삼성 뭐 중공업이라든지 뭐 현대 육포조선이라든지 대형사가 작년에 못 받았던 수주가 한 번에 받듯이 지금 신약 관련해서도 아까 그 연구원님들께서 그 뭐 한미약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FDA의 그 신약 판매 신청하고 있는 놀런티스가 그 연장이 됐거든요. 공장 실사가.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실사가 나온다라면은 아마도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예, 하반기에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예, 오리지널 그 자체 그 신약 파이프라인 그 재료에 의해서 성장성을 가지고 주가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큰 파동이 나오는 시기는 언제냐면 바로 이제 미국의 오바마 케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바이든 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오바마 케어 했을 때.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 때는 오바마 케어를 거의 폐기 수준까지 갔었거든요. 지원 안 해줬어요. 예.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다시 또 당선되면서 오바마 케어를 부활시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2년도에 미국의 제약바이오가 장기 내일가 나왔던 것은 그 당시에 오바마 케어를 대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 정부 넘어와서는 예, 오바마 케어를 거의 폐지 수준까지 가서 다시 찌글찌글 했는데 예, 이제 바이든이 다시 한번 오바마 케어를 부활시키면 그때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군들도 중장기 내일리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그들 종목군들도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미리 저점해서 예, 선침해 나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